a message of hope and optimism. Optimism that is based on actual physics. Earth can and will move to a sustainable energy economy and will do so in your lifetime. 안녕하세요. 오늘은 올핸드 미팅 시 일론 머스크의 주요 발표 내용, 일론 머스크의 달 기지 건설 계획 및 기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1. 올핸드 미팅 시 일론 머스크의 주요 발표 내용. 일론 머스크는 2026년 2월 10일경 xAI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올핸드 미팅, 즉 전체회의에서 인공지능과 우주 인프라를 결합한 매우 파격적인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이 미팅은 xAI가 스페이스X와 합병된 후 처음으로 열린 것으로 회사의 재조직, 최근 직원 이직 그리고 미래 비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미팅 내용은 다음날 X의 45분 분량의 풀 영상으로 공개되었으며 여러 언론 매체에서 상세히 보도되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스페이스X와 xAI의 운영 통합과 달 기반의 AI 공장 건설 계획입니다. 주요 발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머스크는 지구의 에너지와 열 관리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AI 인프라를 우주로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타쉽 로켓으로 발사 비용을 낮춰 연간 수백 기가와트 규모로 확장 가능하며 달에 인공지능 전용 위성을 제조하는 공장을 세울 계획입니다. 달의 낮은 중력을 이용해 거대한 전자기 카타펄트 투석기 시스템인 메스 드라이버를 구축, 제조된 위성을 궤도로 직접 쏘아 올린다는 구상입니다. 이는 태양의 총 에너지 출력 일부를 캡처할 수 있는 AI 클러스터를 만들 수 있게 하며 지상 데이터 센터가 직면한 전력 수급 문제와 냉각 문제를 우주 공간에서 해결하고 경쟁사들이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인 연산 능력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머스크는 이를 위해 우리는 달에 가야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장기 목표로 다른 은하로 확장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xAI가 오펀AI나 구글 같은 경쟁사를 압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별개로 운영되던 로켓 회사 스페이스X와 AI 스타트업 xAI의 운영을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합병의 목적은 스페이스X의 로켓 발사 역량과 xAI의 인공지능 모델 및 컴퓨팅 클러스터를 결합하여 시너지를 내기 위함입니다. 합병된 법인은 이르면 2026년 6월에서 여름 사이에 기업 공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업 가치는 약 1.25조 달러, 한화 약 1,600조 원에서 1.5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역사상 최대 규모의 상장이 될 전망입니다. AI 모델링 그록에 대한 공격적인 로드맵도 제시했습니다. 향후 2에서 3개월 내에 코딩 모델링 그록 코드를 업계 최고 수준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머스크는 올해 말쯤이면 AI가 직접 바이너리 코드를 생성하게 되어 사람이 직접 코딩할 필요가 없는 단계에 이를 수도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현재 약 100만 개 엔비디아 H100 GPU급 연산력을 확보했음을 강조하며 인재 영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엑스챗과 엑스머니 앱을 향후 몇 달 내 출시할 계획을 언급했습니다. xAI는 스페이스X와의 합병 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재조직을 단행했습니다. 머스크는 이 과정에서 일부 직원과의 이별이 불가피했다고 언급하며 회사가 초기 단계에서 후기 단계로 전환함에 따라 적합한 인력이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xAI의 공동 창업자 12명 중 절반인 6명이 회사를 떠난 상황에서 머스크는 이번 회의를 통해 내부 결속을 타졌습니다. 머스크는 xAI를 4개 주요 영역으로 재편했습니다. 첫 번째 영역은 그록 챗봇 및 보이스 제품으로 xAI의 주력 AI 모델인 그록을 기반으로 한 대화형 AI와 음성 기능을 개발합니다. 두 번째 영역은 코딩으로 AI 기반 코딩 도구 개발 및 대형 언어 모델과 경쟁합니다. 세 번째 영역은 이미진 비디오 제품으로 이미지 및 비디오 생성 AI 시스템입니다. 네 번째는 매크로아드로 AI 에이전트가 운영하는 소프트웨어 회사로 기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소프트웨어 회사를 AI로 재현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머스크는 이 재편된 조직이 실행 속도 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회사가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회사가 고된 작업을 요구하지만 은하간 야망을 가진 인재를 모집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는 머스크가 기존의 화성 우선 전략에서 달을 기반으로 한 AI 인프라 구축으로 단기적인 우선순위를 변경했음을 시사합니다. AI 연산 능력을 지구 밖으로 확장하여 에너지 한계를 돌파하겠다는 머스크 특유의 대담한 전략이 돋보이는 회의였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넘어선 다음 단계는 궤도 데이터 센터입니다. 우리는 스페이스X의 궤도 데이터 센터를 이용해 연간 100에서 200기가와트 수준의 컴퓨팅 성능을 구현할 계획입니다. 누적 용량이 아니라 연간 용량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지구에서 연간 최대 1테라와트 규모의 컴퓨팅 자원을 발사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연간 테라와트 수준을 넘어서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달에 가야 합니다. 달에 공장을 짓고 AI 위성을 만들고 질량 가속기를 설치하는 것, 이런 것들은 공상 과학 소설에서나 읽을 법한 이야기지만 우리는 그것을 현실로 만들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달에 질량 추진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면 규모를 몇 배나 더 키울 수 있습니다. 연간 1000기가와트 이상을 생산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태양 에너지의 100만 분의 1, 1000분의 1, 심지어 몇 퍼센트 정도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정도 수준의 지능이 무슨 생각을 할지 상상하기는 어렵지만 엄청나게 흥미진진할 것 같습니다.
달에 있는 메스 드라이버가 인공지능 위성을 심우주로 쏘아 올리는 모습을 정말 보고 싶습니다. 달에 있는 메스 드라이버와 자급자족 가능한 도시보다 더 웅장한 광경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달을 넘어 화성으로 태양계를 거쳐 궁극적으로는 저 멀리 별들 사이로 나아가 모든 항성계를 방문하는 거죠. 어쩌면 외계인을 만날 수도 있고 수백만 년 동안 존속한 문명을 발견할 수도 있고 고대 외계 문명의 흔적을 찾을 수도 있을 거예요. 10만 개 규모의 H100 GPU 학습 클러스터를 최초로 달성했으며 이제 100만 개 규모의 H100 GPU 환산 학습 클러스터를 최초로 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채팅은 완전히 암호화되어 있으며 가장 안전한 채팅입니다. 기존의 암호화되지 않은 텍스트 기반 트위터 DM 시스템을 발전시켜 음성 및 영상 통화가 가능하고 메시지 자동 삭제, 스크린샷 차단 등 일반적인 메시징 앱에서 기대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을 갖춘 완전 암호화 메시징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앞으로 몇 달 안에 독립형 채팅 앱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엔비디아의 CEO인 젠슨 황이 여러 인터뷰에서 말했듯이 AI 컴퓨팅을 가장 빠르게 온라인에 제공하는 기업은 xAI입니다. 모든 AI 기업의 성공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컴퓨팅 우위이며 xAI는 그 어떤 기업보다 더 많은 AI 컴퓨팅 자원을 더 빠르게 배포할 수 있다는 것을 거듭 입증해왔습니다. 최상의 결과를 얻으려면 대규모 학습 컴퓨팅 환경을 갖추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수적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달 기지 건설 계획. 일론 머스크는 2026년 2월 기존의 화성 우선 주위에서 탈피하여 10년 이내 달 자립형 도시 건설을 최우선 과제로 격상했습니다. 이는 나사와의 협력, 즉 아르테미스 계획, 중국과의 우주 경쟁, 그리고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고려한 전략적 전환입니다. 머스크가 구상하는 달기지 건설의 단계별 상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는 기술 검증 및 무인 착륙으로 가장 먼저 스타쉽의 신뢰성을 증명하고 달 표면에 도달하는 단계입니다. 진행 시기는 2026년, 2027년으로 달까지 가기 위해서는 지구 궤도에서 약 10회 이상의 연료 보급이 필요합니다. 현재 이 우주 주요 기술 완성이 최우선입니다. 2027년 3월 목표로 인간을 태우기 전 스타쉽 휴먼 랜딩 시스템, 즉 달인간 착륙선 버전을 무인 상태로 달 남극에 착륙시킵니다. 이때 기지 건설에 필요한 초기 장비와 테슬라 옵티머스 로봇을 함께 투입합니다. 2단계는 유인 착륙 및 임시 거점 확보로 나사의 아르테미스 3호 임무와 발을 맞추어 인류를 다시 달에 보냅니다. 목표 시기는 2028년에서 2029년으로 스페이스X의 스타쉽 이나사 우주 비행사들을 싣고 달 표면에 내립니다. 스타쉽 자체가 거대한 생활관 역할을 하며 주변에 태양광 발전 패널과 통신 안테나, 스타링크 확장판을 설치하여 장기 체류를 위한 기반을 닦습니다. 3단계는 자체 성장 도시 건설 본격화로 머스크가 언급한 셀프 그로잉 시티 개념이 적용되는 핵심 시기입니다. 2030년에서 2033년을 목표로 달의 토양, 레꼴리스를 구워 벽돌을 만들거나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방사능을 막을 수 있는 반영구적 거주구를 건설합니다. 옵티머스 로봇 수백 대가 건설 노동자로 투입되며 테슬라 에너지 저장 장치가 달의 긴 밤 약 14일 동안 전력을 공급합니다. 화성은 26개월마다 갈 수 있지만 달은 10일 간격으로 발사가 가능하므로 전기 셔틀 운행으로 물자와 인력을 지속적으로 투입하여 도시 규모를 키웁니다. 4단계는 지속 가능한 자립 도시 완성으로 외부 보급 없이도 스스로 유지되는 도시를 지향합니다. 2035년 이후를 목표로 우주의 극한 환경을 이용한 저비용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며 지구나 화성과의 통신 허브 역할을 수행합니다. 달기지에서 생산한 연료, 즉 달의 얼음에서 추출한 수소와 산소를 스타쉽에 채워 화성으로 가는 우주 휴게소로 활용하며 최종 목표인 화성 이주를 준비합니다. 화성 진출의 전초 기지로 머스크가 달로 방향을 튼 결정적 이유는 첫째는 접근성으로 화성을 가는데 6개월이 걸리지만 달은 단 2에서 3일이면 도착합니다. 둘째는 경제성으로 실패 시 리스크가 적고 나사 등 정부 자금을 지원받기 훨씬 유리합니다. 셋째는 기술적 숙련으로 화성 이주에 필요한 모든 기술, 즉 자원 채굴, 로봇 건설, 폐쇄 생태계 유지를 달에서 먼저 완벽하게 마스터하겠다는 계산입니다. 이 계획이 성공한다면 테슬라는 지구상의 자동차 기업을 넘어 우주 식민지의 기간산업, 에너지, 로봇, 운송을 독점하는 기업으로 완전히 재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스페이스X의 스타쉽에 실어 달에 투입하는 시나리오는 단순히 공상과학이 아니라 일론 머스크가 추진하는 머스크노미의 핵심 실현 방안입니다. 옵티머스가 달 기지 건설 현장에 투입되었을 때의 구체적인 진행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는 무인 건설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선발대 투입으로 인간이 달에 도착하기 전 옵티머스 군단이 먼저 투입되어 생존에 필요한 기초 작업을 수행합니다. 또한 달의 가혹한 환경에서 테슬라의 태양광 패널과 파워월을 조립하고 배치하여 기지 운영을 위한 전력을 확보합니다. 아울러 달의 토양인 레꼴리스를 채굴하여 3D 프린팅 기술로 방사능 차폐막이나 기지 외벽을 건설하며 스타쉽에서 내리는 무거운 화물과 장비들을 정리하고 창고를 구축합니다. 2단계는 유지 보수 및 위험 관리로 달은 대기가 없어 방사능과 미세 운석의 위협이 상존합니다. 옵티머스는 산소가 필요 없으므로 24시간 외부 활동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지 외벽의 균열이나 태양광 패널의 먼지를 제거하는 루틴 작업을 수행합니다.
아울러 인간 승무원이 노출되기 위험한 고온 고방사능 구역의 사고를 수습하고 기지 주변의 지질 조사 및 가스 농도 측정 등 과학적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3단계는 인간과의 협업으로 인간이 정착한 이후 옵티머스는 기지 내부의 삶의 질을 높이는 가정용, 산업용 비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식사 준비, 기구 청소, 물자 운반 등 인간 정착민이 연구나 탐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조합니다. 아울러 지구에 있는 전문가가 옵티머스의 시각과 감각을 공유하여 달 현장의 정밀 기기를 직접 수리하거나 수술 보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 시너지와 도전 과제를 살펴보면 테슬라 자동차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옵티머스에 이식되어 달의 생소한 지형에서도 스스로 길을 찾고 장애물을 회피합니다. 지구와 다른 달의 중력은 6분의 1 극한의 온도차, 그리고 기계 관절에 치명적인 미세한 달 먼지를 견딜 수 있는 특수 외장재와 윤활 시스템이 적용될 것입니다.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우주통신망을 통해 지구의 도조, 슈퍼컴퓨터로부터 실시간 학습 데이터를 업데이트받거나 명령을 수행합니다. 이 시나리오가 테슬라 주주에게 주는 의미는 인건비가 천문학적인 우주 공간에서 저비용 로봇 노동력을 제공함으로써 테슬라는 우주 경제의 독점적 서비스 제공자가 됩니다. 달의 극한 환경을 견딘 로봇이라는 타이틀은 지구상에서의 옵티머스 신뢰도를 압도적으로 높여 가정용 산업용 로봇 시장 점유율을 순식간에 장악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스페이스X가 길을 닦고 테슬라가 건설 및 운영 일을 한다는 것이 이 시나리오의 핵심입니다. 머스크는 이 과정을 통해 테슬라를 단순한 자동차 회사가 아닌 전 우주적 인프라 기업으로 진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 달기지 건설의 실제 기술적 진척도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최근 데이터와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상황을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스타쉽을 활용해 달 탐사를 획기적으로 가속화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구체적으로 10일에 한 번씩 1 만에 달에 도착할 수 있고 화성의 경우 26개월 주기로 6개월 만에 도달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스타쉽 한 번 비행으로 약 100톤의 물자를 달 표면에 착륙시킬 수 있으며 연간 10에서 20회 착륙을 가정하면 매년 1000에서 2000톤 규모의 기반 시설 자재를 운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규모 도시 하나를 짓는 데 충분한 양으로 평가됩니다. 달 표면의 흙, 월면토를 건축 재료로 사용하는 기술은 이미 여러 방식으로 검증되었습니다. 소결이라는 방법 등 총 9가지 정도의 검증된 기술을 통해 월면토를 압축, 강도 26메가파스칼에서 최대 207메가파스칼 수준의 구조용 재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지구 건물 재료와 비교해도 충분히 강하며 달의 낮은 중력 덕분에 지구보다 훨씬 가벼운 구조물로도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실제로 달 흙모사 벽돌을 만들어 텐궁 우주정거장 외부에 1년 동안 노출시킨 뒤 2025년 11월에 회수했습니다. 34개의 샘플 벽돌이 균열이나 손상 없이 잘 버텼으며 이 벽돌들은 일반 벽돌보다 압축 강도가 3배 이상 강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달 표면에서 유사한 재료로 구조물을 만들 수 있다는 실증 사례입니다. 가장 큰 도전 과제 중 하나는 달의 밤이 14일 동안 이어지면서 태양광 발전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사와 미국 에너지부는 2026년 1월경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30년까지 달 표면에 원자로를 설치하는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초기 시험 목표는 40kW 출력이었으나 2025년 말 발표된 다음 단계 입찰에서는 최소 100kW 출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원자로는 무게 6톤 미만, 10년 수명, 무인자율 작동을 전제로 하며 로버가 원자로를 안전한 위치로 옮긴 뒤 케이블을 연결하고 떠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런 시스템 하나만으로도 소규모 달 기지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달은 무게 기준으로 약 40에서 45%가 산소로 구성되어 있지만 대부분 암석 안에 갇혀 있습니다. 용융 토양 전기분해 기술을 사용하면 약 6,800kg 규모의 장비로 매년 25톤의 금속과 24톤의 산소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장비 1kg당 연간 0.14kg 정도의 생산 효율을 보이는 셈으로 달연지에서 산업 규모 생산이 가능해집니다. 달 먼지는 정전기 때문에 달라붙고 면도날처럼 날카로워 아폴로 시대부터 가장 큰 착전 위험 요소로 꼽혔습니다. 하지만 2025년 3월 나사의 전자기 먼지차 폐막이 실제 달 표면에서 테스트되었습니다. 전후 사진을 보면 유리와 방열판 표면의 먼지가 눈에 띄게 제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달 현장에서 최초로 시연된 먼지 제거 기술 성공 사례입니다. 달에서 가장 유망한 장소는 지하 용암 동굴입니다. 크렐 중력 데이터와 레이더 분석을 통해 달의 바다 아래 수킬로미터 규모의 용암 동굴이 존재할 가능성이 제기되었고 2024년의 말에 트랑큘리타티스 지역의 동굴이 직접 확인되었습니다. 이 동굴은 최소 너비 45m에 수십 미터 길이의 통로를 가지고 있으며 내부 온도는 연중 -20도에서 17도 정도로 안정적입니다. 방사선, 미세운석, 극한 온도 변화가 거의 없어 자연적인 보호 공간이 됩니다. 이런 용암 동굴을 활용하면 표토차폐나 복잡한 온도 조절 없이도 사실상 무제한 확장이 가능한 서식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중국의 국제 달연구 기지는 이미 활발한 건설 단계에 있으며 러시아와 함께 2033년에서 2035년 사이에 공동 원자력 발전소를 세울 계획입니다. 창어 7호 임무도 올해 영구 음영 지역 탐사용 호퍼를 탑재해 발사될 예정입니다.
미국 측에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2030년까지 영구달 기지 건설을 요구하는 행정명령을 내렸고 나사는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크게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과거 달을 주의 분산 요소라고 언급했던 것과 달리 지금은 달이 최우선 과제가 되었습니다. 바뀐 핵심은 목적지가 아니라 스타쉽의 대량 수송 능력과 현지 자원 활용 및 핵 에너지 결합으로 이번 10년 안에 자립 가능한 달 도시를 현실적으로 건설할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기술적 기반이 빠르게 쌓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3. 기타 소식. 그로키피디아를 출시했습니다. 위키피디아를 넘어 더 포괄적이고 정확한 지식을 담고 영상과 이미지까지 포함하는 궁극의 디지털 백과사전을 목표로 합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지식의 정수인 백과사전 갤럭티카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모델 Y들이 공장에서 생산되어 나오는 실시간 모습입니다. 테슬라의 새로운 자동화 기능이 중국에서 출시되었습니다. 잠금장치, 공조장치, 조명, 트렁크 등을 음성으로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중국이 이런 기술들을 먼저 도입하는 경우가 많지만 보통은 나중에 전 세계적으로 출시됩니다. 유럽과 북미에도 곧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스페이스X는 이제 미국 4대 항공사 중 두 곳인 유나이티드 항공과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스타링크를 채택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1800대 이상의 상업용 항공기에 적용됩니다. 인터넷 서비스가 좋지 않은 항공사는 인터넷 서비스가 좋은 항공사의 고객을 빼앗길 것입니다. 아메리칸 항공과 델타 항공은 살아남을 것입니다. 스타링크가 공식적으로 활성 가입자 1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수천 개의 위성이 협력하여 가정, 선박 항공기, 캠핑카 긴급 구조팀, 그리고 광활한 농촌 지역을 연결합니다. 일론 머스크의 보링 컴퍼니가 유니버설 올랜도 리조트와 새로 개장한 유니버설 에픽 유니버스를 연결하는 지하 교통 시스템 구축 사업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터널은 고질적인 교통 체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현대차가 구글의 자율주행 사업부인 웨이모에 2028년까지 아이오닉5 자율주행 차량 5만 대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차량 한 대당 예상 가격을 5만 달러로 가정할 경우 해당 계약 규모는 약 25억 달러에 이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금액에는 웨이모가 차량에 추가로 장착해야 할 카메라, 센서 등 각종 자율주행 장비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포브스 선정 미국 최고의 혁신가 리스트에서 1위에 올랐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린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